안녕하세요, 투르먼입니다. 며칠 전에 더 인플루언서 5화부터 최종화까지가 공개가 됐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1화부터 4화까지 리뷰를 했었는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소 자극적이더라도 충분히 볼만한 가치는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이번에 공개된 5화부터 7화까지는 사실 좋았던 것보다는 실망스러웠던 점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프로그램의 묘미는 인플루언서들의 생태계를 게임의 방식으로 잘 녹여냈다는 겁니다. 특히나 진용진 씨를 보면서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 때문인데요. 실제로 현실 세계에서 조회수나 관심을 끌어모으는 전략들을 진용진 씨가 게임에서 적용을 하고 또 그게 효과가 나타나니까 이게 단순한 예능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과 매우 밀접하게 느껴지면서 더 몰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3라운드까지는 이런 재미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이 게임의 본질을 가장 잘 파악한 참가자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라운드가 사진 피드 미션이었는데요. 제한 시간 안에 사진을 찍어서 9칸짜리 피드에 선착순으로 올리고 평가단의 시선을 가장 오래 머무르게 하면 이기는 게임이었습니다. 여기서 장근석 씨가 마이부라는 코스프레 하시는 분이랑 한 팀이었는데 사진에 텍스트를 넣자는 아이디어를 내죠. 장근석의 네임 밸류와 여자친구라는 자극적인 키워드를 섞어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전략이었는데 이게 제대로 적중하면서 첫 번째 게임을 1위로 생존을 합니다. 반면에 가장 시간과 정성을 많이 쏟은 대도서관 팀은 꼴찌로 탈락을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 게임의 본질인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그것에 집중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멋있고 예술적인 이미지를 만드는가에 집중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락하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 이런 말을 하죠. 내가 왜 무언가를 창작해야겠다고 생각했지? 근데 저는 이 문장이 굉장히 씁쓸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인플루언서이기도 하지만 컨텐츠 크리에이터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창작을 하는 사람들인데 내가 오히려 창작을 하려 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는 저 말이 크리에이터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딜레마를 정말 잘 보여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컨텐츠와 사람들이 원하는 컨텐츠 이 둘 사이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을 정말 수도 없이 하거든요. 아니 어려울 게 뭐 있어? 사람들이 자극적인 걸 찾는 게 당연한 거고 그게 이 게임의 논리 아니야?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논리는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다음 게임에서 뒤집혀 버립니다. 심지어는 첫 번째 게임에서 1등을 했었던 장근석 팀이 바로 그 논리 때문에 두 번째 게임에서 탈락을 해버립니다. 장근석 팀에서 제출한 사진이 그 마이부 씨의 가슴을 강조한 굉장히 야한 사진이었는데 오히려 이게 너무 자극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버리는 역효과가 발생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3라운드를 보는 동안 사람들이 컨텐츠의 지루함을 느끼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거부감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것이 정말로 어렵구나. 그 절묘한 지점을 잘 찾는 것이 인플루언서의 역량 중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5화의 중반부터 4라운드가 시작되는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 프로그램의 텐션과 재미가 확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이 4라운드에서 진행한 게임들이 굉장히 1차원적이고 약간 끼워 맞추기 식으로 굉장히 얄팍하게 설계됐기 때문이죠. 인플루언서의 필수 자질을 검증한다고 하면서 이 4가지 능력으로 게임을 하는데 해시태그 배틀 같은 경우는 메타인지 능력을 판별하기보다는 누가 말빨로 자기 자랑을 더 잘하는가 여기서 승부가 갈렸습니다. 심지어는 선한 영향력이라는 해시태그를 현재 스캠코인 논란과 거짓 해명 논란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있는 오킹씨가 가져갔거든요. 물론 당시에는 논란이 터지기 전이었지만 지금 시점에서 저 장면을 봤을 때 굉장히 모순적이고 시청자 입장에서는 괴리감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것뿐만 아니라 댓글 배틀도 그 사람의 어떤 활동이나 발언의 파급력을 측정하기보다는 결국 이벤트로 돈 많이 뿌리고 선물 많이 뿌리는 사람이 이기는 꼴이 되어버렸고요. 설득력의 경우에도 단순히 말 잘하고 토론 잘한다고 장땡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서사와 커리어와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 발언 등을 통한 어떤 진실성 이 모든 것들이 뒷받침이 되어야 설득력이 생기는 건데 그런 점에서 이 기획의 깊이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다른 라운드에서 굉장히 예산을 많이 쓰고 여기서 최대한 제작비를 많이 아껴보고자 하는 그런 나름의 궁여지책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저도 방송국에서 일을 해본 경험도 있고 이 영상 제작 업계에서 일을 했다 보니까 그 사정이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라서 그래도 마지막 라운드를 좀 기대를 하고
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화도 아쉬움이 좀 더 크게 남았던 것 같습니다. 파이널 라운드는 마지막에 생존한 4명이 각각 팝업 스테이지를 열어서 현장의 참여도를 기준으로 우승자가 결정됐었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그 4명 중에서 자기만의 컨텐츠, 내가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나만의 가치와 역량을 남김없이 보여준 사람은 이사벨 씨가 유일했다고 생각합니다. 결과만 놓고 보면 이사벨 씨가 2등을 하고 아주 근소한 차이로 오킹 씨가 우승을 하게 되는데, 오킹 씨가 보여준 게 초반에 소개팅 컨텐츠나 먹방 컨텐츠를 제외하면 사실상 초등학생 반장 선거와 다르게 뭐가 있었나 라는 생각도 좀 들었고요. 물론 그렇게라도 참여를 이끌어낸 것도 어찌 보면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서바이벌의 승자라고 해서 인플루언서로서의 능력치와 자질을 가장 우수하게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비록 예능에서의 1등은 오킹 씨가 했지만 이 프로그램의 바깥의 현실 세계까지 거시적으로 본다면 결국 이 게임의 진정한 승리자는 이사벨 씨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더 인플루언서 관련한 다른 컨텐츠의 댓글 반응 같은 걸 봐도 이사벨 씨에 대한 대중의 전반적인 호감도가 정말 많이 상승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은 이 프로그램 전체를 돌이켜 봤을 때 이사벨 씨는 모든 라운드에서 단 한 번도 압도적인 성적으로 생존한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분은 매 라운드마다 탈락 위기를 겪다가 겨우겨우 살아서 올라왔거든요. 아마 이 서바이벌에서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분이 유튜브를 오랜 시간 운영을 하면서 탈락 위기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사벨 씨는 그런 순간에도 1등을 하기 위한 전략을 취하기보다 자신의 정체성과 크리에이터로서의 소신을 저버리지 않는 것, 그리고 팬들과의 신뢰를 지키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런 점이 2등을 하더라도 인플루언서들의 인플루언서라고 불리우며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유익하고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나다운 삶을 응원합니다.